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아래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있습니다. 물론 비서실장은 임종석, 그리고 그 비서실 아래 민정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민정에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조국 수석 비서관입니다. 조국 비서관 밑에 수석 비서관 밑에 비서관이 넷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 비서관 넷이 있고 그 위에 비서관 중에서 수석이 조국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서관을 비서관 1, 2, 3, 4라고 불러보기로 합시다. 그것이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 두 번째 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이라고 정해두기로 하지요. 그가 있는 곳이 반부패 비서관실 이렇게 될 것이고 바로 박형철, 그가 여기 실장이라고 해야 할 텐데 그냥 비서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실의 박형철 아래에는 또다시 그저 크게 말했을 때 행정관들이 있을 겁니다. 행정관 1, 2, 3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다고 해둡시다. 그 행정관 중에서 한 명이 행정관 1이라고 정해두지요. 그가 바로 특별감찰반의 반장 이인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해보기로 합시다. 이 특감반 반장 밑에는 또 행정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감 반장이 선임 행정관인지 그냥 행정관인지 그것은 여기서는 논하지 않기로 하지요. 그래서 이 특감 반장 밑에 행정관이 있고 그 밑에 특별감찰반 반원들이 있는 겁니다. 법에 따르면 15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개정해서 늘렸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것이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상은 모릅니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직제를 고치고 해서 무제한으로 둘 수 있게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는, 이것을 조국 수석은 공직감찰반 이렇게 바꾸겠다고 했는데 정작 비서실 직제를 개정해서는 그냥 감찰반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있던 감찰반이라는 명칭하고 똑같지 않아서 사실은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사항의 조직도 아니었던 것을 이번에 고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직제로 따져도 역시 근거 없는 조직이었다. 다시 한번 스스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구조를 따져봤는데 결국 동그라미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큰 동그라미가 문재인 동그라미, 그 속에 임종석 동그라미가 있고 그 속에 조국 동그라미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반부패 비서관실 박형철 동그라미가 있고 그 속에 특별감찰반 반장의 동그라미가 있고 그 속에 특별감찰반, 지금 언론에서 자주 보도를 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 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것은 바로 바깥 동그라미의 문제이고 결국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문제라는 것이 이 구조가 한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반부패 비서관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반부패 비서관실에는 우선은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서관이 있구나.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선임 행정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부패 비서관실에는 비서관이 있고 선임 행정관이나 행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요원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특별감찰반원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다. 이것은 공개된 사실이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행정요원, 반부패 비서관실의 행정요원을 알파벳 약자로 B라고 표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특별감찰반원은 A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행정요원 B는 특별감찰반원 A와 다르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둘은 같을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겹쳐질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반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역시 근거가 없었다고 인정을 하기는 했지만 이 논란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라서 설치한 감찰반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특별감찰반원 A라고 하는 그룹은 반부패 비서관실 안에 있는 행정요원 B라는 그룹에 결코 포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근거가 다른 겁니다. 설치 근거가.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놓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청와대는 A에게 B의 지위를 부여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감반원이라고 하는 A, 이러한 그 그룹에게 행정요원이라고 하는 B, 그 지위도 부여를 했다. 그러니 특별감찰반원인 경우에는 이중신분이 된다. 그것이 청와대에서 이미 인정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 2018년 12월 29일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민간 영역이 포함되는 민감한 보고에 대해서는 윗선에서는 반부패 비서관실의 행정요원 자격으로 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 그러니까 이 특감반원에게 특감반원의 자격과 행정요원의 자격을 둘 다 준다 해놓고서 특감반원이 일을 하다가 민간에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것이면은 행정요원이 한다. 그런데 행정요원이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그 죄가 훨씬 큰 것이다. 대뜸 문재인에게로 올라간다. 이것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동아일보에서는 2018년 12월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첩보로는 미흡하지만 동향 정보로는 충분한 수준인 그런 것들은 상세하게 일일 보고서를 쓴다. 그런데 이 일일 보고서라는 것은 무조건 비서관에게 올라간다. 비서관에게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에게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첩보로는 미흡하다. 감찰반에서는 첩보만 다루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다 다루고 있었다.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행정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행정요원의 지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2018년 6월 18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요원들도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한 분 한 분이 다 청와대를 대표하고 말하자면 저를 대신하는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누군가 행정요원이 전화를 받더라도 그 전화는 저를 대신해서 받는 것이다. 이것은 청와대에 있는 자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행정요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보다 정말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행정요원은 청와대를 대표하고 문재인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나를 보듯이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의 의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2018년 11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정의 특감 반원건에 대해서는 이 해당 직원은 특감반의 행정요원이다. 특별감찰반원은 특별감찰반의 행정요원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후 관계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그 구조를 보건대 이것은 반부패 비서관실의 행정요원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수학 공식을 쓰듯이 써보면 특별감찰반원 A 등호를 긋고 A 플러스 B, B는 반부패 비서관실의 행정요원입니다. 이러한 수학 공식은 성립이 안 되죠. A는 A 플러스 B이다. 그런데 B는 제로가 아니다. 그 이상 되는 적어도 제로 이상의 자연수다. 이렇게 되었을 때 A는 A 플러스 B다 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반부패 비서관실의 실원 모두에게 특별감찰반 반원의 지위를 부여했다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와 뒤집힌 것이지요. 가령 특별감찰반에 있는 감찰반원이 50명이었다. 그런데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는 그 직원들이 80명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부 130명이죠. 그런데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는 실원들은 80명이었다. 이렇게 공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130명으로 운영을 했다. 이것이 현재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숫자는 예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별감찰반이 만약에 50명이었다.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던 B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80명이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A가 가서 B의 일을 했다고 청와대가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누가 보기에도 그리고 청와대 주장 자체가 B와 A가 함께 A의 일을 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특별감찰반원이 이 예에서는 130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자료를 보기로 합시다. 가상화폐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018년 12월 18일에 다음과 같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브리핑의 그 내용입니다. 당시 특감 반원들은 반부패 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을 하여, 여기서 협업은 특감 반원들하고 협업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반 반원들이 행정요원들의 일을 도왔다고 주장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죠. 박형철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서 특감 반원들이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실의 행정관들, 행정요원들도 함께 다 같이 이 자료를 수집했다. 문제는 이 자료가 바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그 자료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이냐? 처음에는 이것이 정당한 감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서 당연히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을 받고 있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물론 여기에서 이 행정요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들도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특별감찰관법이 현재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조직이 갖춰지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직제로서는 그것을 가동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정이 원래 하던 고유의 업무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 말로는 특별감찰반이라는 비밀경찰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행정요원들과 다 같이 그 일을 했다. 결국 다 같이 비밀경찰 노릇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명백하죠. 그래서 바로 이 순간에 특별감찰반은 확장돼 버린 것이다. 반부패 비서관실의 실원 전원이 특별감찰반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가령 의사 5명과 간호사 10명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가서 간호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의사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의사 노릇한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의사가 간호사 노릇을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러면 보다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민정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는 민정비서관이 있고 법무비서관이 있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고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부패 비서관은 소위 적폐청산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는 곳을 가지고 있죠. 이 감찰반은 감찰 업무만 하는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감찰반이라고 하는 것은 감찰할 사건이 있고 나서 감찰을 한다 하는 이 중요한 기본을 모두가 잊고 있는 것이죠. 감찰반이 무작위로 훑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찰반은 감찰할 거리가 있는지를 찾아다니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이 감찰을 맡아서 하는 이전의 정상적인 조직들을 보게 되면 감찰반이 무작위로 훑고 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명백합니다. 현재 청와대 감찰반이 하고 있는 일들, 자기들이 공무원은 감찰반이 하고 민간인은 그냥 민정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법원의 법관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사건 찾아서 재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감찰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수사권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용의자를 조사한다, 피의자를 조사한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용의자나 피의자가 아닌 준법 국민을, 좋은 사람을 조사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조사권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들에게는 수사권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찰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전에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무작위로 훑어서 감찰을 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엄청난 그 비밀경찰을 가동해서 민간인 사찰을 하게 되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또 한 가지 혼동을 했습니다. 인사검증이라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은 무엇인가? 인사검증 대상자는 용의자나 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이죠. 인재가 되는 겁니다.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인재로서 그 자리에 특정한 공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공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기에 부적합한 그런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아예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재가 정말 인재인지 이렇게 조사를 해야지, 인사검증에서 인재를 피의자나 용의자 조사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로 감찰반은 인사검증은 애초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국가 시스템에서 이렇게 그 임무가 나뉘어져 있으면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법입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2018년 12월 19일에 다음과 같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2017년 9월 28일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금품 수수 관련 동향이라고 하는 것, 그와 관련해서 이분이 향후 러시아 대사로 될 그런 내정자 신분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이 보고서는 수석님께 인사검증에 참고하도록 전달했다. 얼핏 들으면 말이 되는 것처럼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잘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서 박형철 비서관은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다 고백을 했습니다. 정부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정부는 집행정부라고 하지요. 그래서 정부의 공무원은 집행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무원은 무엇을 집행했는가, 그것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법관이 판결로서 말을 하듯이. 이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우윤근을 감찰했다는 겁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했다. 그것이 감찰이든 무엇이든 감찰이라고 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 일을 했습니다. 감찰한 거죠. 그래서 그 감찰을 해서 나온 결과물, 그 자료 보고서, 그것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달했다. 그에게 제출을 했고 조국에게 이미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찰해서
그 결과물을 썼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면에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는 인사 검증을 결국 민정파트 전부가 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여기에 올 수 없는 특감반까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한번 앞에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민정 전체가 조국 수석을 비롯해서 그가 들어있는 동그라미 그 전체가 감찰에 협업을 한 것은 아닌지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것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 인원이 이런 식으로 특별감찰반은 공무원을 하는데 민간도 하고 나머지는 당당하게 민간인 사찰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겠다. 그러면은 어째서 그 민정 전체라고 하면 인원이 상당할 텐데 어째서 그렇게 감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던가? 실제로 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전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커버하는 것은 얼마나 인원이 필요한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테고, 특히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았을 때 이들이 그렇게 뒷조사를 한, 그것이 민간인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혹은 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든 뒷조사를 한 것이 야당만 한 것이 아니다.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또 이해를 하자고 들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친노를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고 여당도 했습니다. 그러면 친문은 어떨까?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친문도 그렇습니다.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친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조국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친문인지 아닌지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하겠죠.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어째서 친문이나 여당까지도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그들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가.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선거 때 속칭 피 흘린 자들, 그리고 또 비슷한 것이지만 은혜를 갚아야 할 자들, 선거 때 은혜를 입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매번 선거 끝나고 나면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외교부에서 정보가 누출됐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언제 이들이 인정사정 없이 친문까지 다치느냐, 그것은 자기들의 정책이 실패했을 때, 자기들이 지탄을 받을 때, 그런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정책에 실패한 것이 한두 건입니까? 그 다음에 문제도 굉장히 많았죠. 범죄자들은 다 그들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청와대와 관련된 범죄가 생기면 범죄자가 나쁘다.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청와대가 도의적으로 혹은 우리가 혹시 처신을 잘못했나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전 범위, 거기에 있기만 하면 그것이 친노이든 친문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쳐내고 하는 그런 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취급을 했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러한 감찰 요원은 민정 다 덤벼든다고 해도 실은 부족할 것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있을 수 없는 정도까지 그렇게 선을 넘은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 이것은 특검이 개입을 해야 할 문제다. 특검이 설치되어야 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만큼은 변동 없는 결론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